보조 바인더. 제가 이렇게 메인 바인더와 보조 바인더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오늘 이제 보여드리려고 보조 바인더를 갖고 왔어요. 실제로 이제 써먹는 방법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여기 계신 분들, 자, 바인더 쓰시는 분.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인더 쓰시는 분들한테 매달리십시오. 매달리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바인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질문해서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바인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조 바인더로 쭉 집어넣고 요것들이 한 200개, 300개 정도 늘어나면 내가 포트폴리오 뿐만 아니라 인생에 관련된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사례를 제 바인더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처음 오면 고객들하고 라포가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라포 형성할 때. 아까처럼 커피 딱 주고 추운데 어떻게 오시냐고 애쓰셨어요? 라고 하면 라포가 딱 형성이 되던가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야 되잖아. 가장 중요해 자기를 팔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파실래요? 대학교 갔더니 애들이 최저임금으로 한대요. 네, 6,080원. 몸값이 얼마냐? 6,080원이래. 조금 좋은 애들은 어떠냐? 7,050원이래. 그래서 자꾸 이직을 하려고 한대. 알바도. 더 비싼 데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 대한 바인더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인더는 16가지 섹션이 있습니다. 16가지 섹션이 있는데 그 중에 앞에는 프리 섹션, 내가 필요한 걸 집어넣는 거고 뒤에 8가지는 그 프리 섹션의 프로젝트를 잘 하기 위해서 how to에 관련된 게 뒤에 들어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표는 실행할 때 필요합니다. 계획, 사명, 그것도 다 뒤에 이제 실행할 때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프리 섹션에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관련된 거 넣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은 어떻습니다? 자, 자료 좀 있으신가요? 본인들 자료? 없으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만드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만드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일 먼저 넣는 겁니다. 저는 3P 자기경영 연구소에서 현재 커리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쫙 집어넣고 우리 회사에 관련된 대표에 관련된 인사말 또는 앞으로 방향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같이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드시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고 있는 일.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직무. 부동산 중개업인데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거가 있으세요? 그런 거를 순서대로 쭉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직원 교육을 시켜야 될 때 이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고 상담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는 지금 대학 컨설팅 관련된 걸 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자료를 넣습니다. 누굴 보더라도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말로 다 하시는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 가독성이 있는 자료를 주게 되면 훨씬 더 신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 우리나라에 397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데를 이렇게 갔다 오면 다 표시를 합니다. 우리 동네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관련된 것도 이렇게 자료를 같이 넣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게끔. 다음 성과. 사인 받아야 되잖아요. 대학 컨설팅을 하고 실제로 내가 했던 것들을 이렇게 자료를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구개발. 연구개발은 책 3권 정도를 요약 정리해가지고 이걸 보고 책에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라는 거를 이걸로 뽑아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no interview, no presentation, no sa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인터뷰하지 않으면 상담할 수 없고 상담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프로젝트 퍼포먼스 연구개발은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선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화생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12시까지 일을 했어.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코피를 쫙 흘리고 죽어 있을 수 있어. 브레이크를 잡으셔야 돼요. 브레이크 자주 잡으시나요? 브레이크 잡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행 갔다 왔던 거, 아까 멀보라카이 관련된 그런 힐링 사진 이거 보면 또 갔으면 좋겠다. 쉬는 시간을 갖거나. 최근에 본 영화 뭐 있으세요? 럭키. 자료 좀 있으신가요? 더킹. 맞네, 더킹. 저도 봤어요. 네.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처음에 라포 형성이 어렵다 하면 영화 최근에 뭐 보셨어요? 아까 관계에 관련될 때. 저 더킹 봤는데 더킹에서 더킹하고 부동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거기서 뽑아내시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책에서도 부동산에서 뭘 뽑아내실까라는 거를 뽑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런 자료 이렇게 갖고 있고, 다음 스크랩. 대학에 관련된 자료를 쭉 넣었는데 여기 보면 매일경제에서 취업 전략, 취업 동향 이런 것들 다 집어넣었어요. 자, 부동산 동향은 어떤 걸 많이 보시나요? 아니, 본인들 거 말고 실제로 이렇게 지침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자료를 넣으시라는 거예요. 스크랩으로. 예. 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큐티를 합니다. 앞발로 그리고 있어요. 영어, 한글 해가지고 묵상 시간을 갖습니다. 묵상 시간을 이런 식으로 쫙 갖고 있고, 여기까지는 어떤 강의든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강의든 이거는 동기부여 확 하고 그 다음에 뭘 해보려면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하우투가 없어. 하우투가. 문에 딱 나가는 순간 뭘 해볼 수가 없어. 저희는 하우투를 드립니다. 그게 이 뒤에 있어요. 고정 섹션. 제일 먼저 가족 사진을 딱 보면서 힐링을 합니다. 와이프하고 지금 같이 산 지가 한 17년 됐더니 이게 이제 전우회가 되더라고요. 사랑은 어디 갔어? 잔소리가 하도 심해서 그냥 딱 넘깁니다. 네, 마음에 상처를 받아. TV는 못 버려도 나는 버릴 수 있대. 거기에 상처를 받았어요. 관련된 거, 뭐 꿈리스트 관련된 거 넣고, 평생계획, 미션 비전 이런 것들 쭉 넣고, 월간계획, 연간계획 2016년도에 못했던 거를 2017년도에 다시 씁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7년 연간계획을 세웠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실천이 잘 되던가요? 연간계획 잘 세우는데 안 세우신 분들은 실패를 계획한 것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연간계획을 안 세우신 분은. 왜 그럴까요? 연간계획은 농사하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농사를 할 때 1월 달에 심어야 될 씨를 7월 달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9월 달에 심어야 될 씨를 1월 달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열매를 못 맺을 거예요. 그래서 연간계획은 내가 어떤 걸 어떻게 심을 것인가 라는 거를 쫙 파악해서 그때마다 심는 거예요. 아까 연간 연봉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영업에 나오는 책인데 아까 제가 봤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연봉을 1억을 벌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월간으로 주간으로 그럼 오늘 뭘 해야 될까라는 게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억 벌 때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되나요? 1억 2천으로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1,000만 원. 한 주에 250. 하루에 3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몇 명 정도 만나야 33만 원을 벌 수 있나요? 2명 정도 상담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2명 정도. 세일즈 할 때 하루에 2명씩 만나면 하루에 30만 원 정도 벌 수 있대요. 실제로 그러시잖아요. 그 이상 만나면 1억 이상을 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세일즈를 할 때 오늘 월화수 했더니 6명을 만나야 되는데 3명밖에 못 만났어. 목금토에 몇 명 만나야 돼요? 6명에다 3명 더하면 9명. 그렇게 목표를 3일 단위로 맞추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 월화수에 10명을 만났어. 목금토에 몇 명? 6명. 이렇게 만나면 120%에서 150%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은 반드시 세우셔서 목표를 정성적인 거를 정량적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쫙 온라인이 되셔야 돼요. 예. 연간 계획 관련된 거 쭉 쓰고 그걸 월간으로 쪼개서 이렇게 쫙 집어넣습니다. 월간 계획은 중요한 게 역산 스케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해야 될 것도 중요한데 60일 뒤에 그리고 30일 뒤에 뭘 해야 될까라는 걸 다 적어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뭘 해야 되지? 라는 걸 다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거. 자, 12월까지 다 정리가 되셨나요?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네, 여기 아까 1,000만 원 목표를 쭉 쓰시고 그거를 주로 쪼개고 오늘 뭘 해야 될까라는 걸 쫙 월간으로 표시해 보는 거예요. 몇 명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그러면 한 달이면 몇 명 만나야 되나요? 하루에 2명이면? 60명.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월간 목표 60명. 더 만나면 훨씬 더 매출이 올라가겠고 못 만나면 어떻게 된다? 손가락을 빨 수도 있다. 네. 그 다음 위클리. 월간을 썼으면 다시 이제 주간으로 쓰는 거예요. 주간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리스트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아침 출근하면 쫙 쓴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 먼저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왜 성과가 안 날까요?
그냥 닥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닥치는 일.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일부터 처리하십시오. 성과를 낼 수 있게. 칼라 체크는 뭘까요? 칼라 체크는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거예요. 내가 1,000억 벌었다. 근데 이틀밖에 못 산대 병원 갔더니. 제대로 된 성공이 아니겠죠. 반대로 또 남편이나 아내가 도장 찍어라. 당신은 그 가정에 너무 불성실했다라는 거를 칼라 체크로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5가지 영역. 직업, 자기계발, 체력, 신앙, 주차요? 지식. 그 자기계발 관련된 게 지식에 포함이 됩니다. 예. 5가지 영역 관련된 것들을 그렇게 딱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칼라 체크에서 내가 너무 일만 쫙 했어. 그러면 다음에 그걸 좀 줄이고 가족에 충실하게끔. 그게 이제 칼라로 쫙 볼 수 있는 게 이 안에 있습니다. 다음 미팅. 미팅은 미팅 했던 것들을 쫙 쓰신 다음에 아까 방법 알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쫙 쓰시고 밑에다가 투두 리스트를 적으십시오. 상담을 했으면 뭘 해야 될까라는 걸 밑에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쭉 정리하시면 오늘 해야 될 일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냥 메모만 열심히 하시잖아요. 실제로 해야 될 일을 밑에 키포인트로 써놓으십시오. 다음 난리지. 책 몇 권 읽었는지, 넌 몇 권 읽었냐 이렇게 다 쓰는데 이걸 이렇게 바인더를 많이 쓰면 착해져요. 너 했던 거 좀 보여줄래? 라고 해서 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추천 도서 리스트 관련된 게 있고 다음 책을 읽고 아 좋다로 끝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인드맵으로 정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쫙 책을 읽고 제가 그 책 쓸 때 4년 정도 걸렸는데 목차를 쭉 적은 다음에 그걸 리스트업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차를 다 써도 한 100번 정도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아까 했던 것들 집어넣어 놓고 이게 마인드맵으로 정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 이제 아이디어 노트 책을 읽은 다음에 그때그때 좋은 거라고 아이디어 노트는 하는 겁니다. 대신 이걸 텍스트로 막 나열을 해놓으면 내가 보기 싫어. 너무 글자가 빡빡하면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 다음 퍼스널. 퍼스널은 나의 경력을 넣는 거예요. 부동산 15년 했다라고 하면 경력을 쭉 넣어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빼고 필요한 거 다시 넣는데 여기에 보면 예, 자기 경력 관련된 거 경력증명서 그 다음 졸업증명서 그리고 성적증명서 이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어디서 보내달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집어넣어 놓고 경력에 관련된 거 쭉 넣고 제가 수영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상장을 주더라고요. 예, 다 다른 거예요. 더 따가지고 벽지로 쓰려고 상장을. 예,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언론에서 나왔던 것도 이런 식으로 갖고 다녀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합의, 취미에 관련된 것도 내가 자료를 뽑아서 미리 서치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본다, 골프를 친다 그런 자료를 이렇게 딱 넣어서 미리 늘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제일 마지막 휴먼 네트워크인데 이거는 네이버 주소록이나 주소록을 백업받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언제 필요할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전화번호 10개 이상을 외우지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10개 이상 외웠었는데 제가 스마트폰 7년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봤더니 편리하기 때문에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기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스마트폰을 물에 빠쳤어. 긴급한 전화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이 안 나. 그때 써먹는 겁니다. 와이파이가 안 터져. 유선 전화를 해야 돼. 번호가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찾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바인더를 쭉 설명을 들었었는데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MT요? IT? 네, IT가 아니라 대학 컨설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397개 대학 관련된. 네. 그리고 운동은 뭐 했나요? 수영. 어떻게 하셨죠? 네, 제가 말을 했지만 이게 보이지 않고 나를 파는 방법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막 쭉 설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막 드러내놓고 이런 걸 한다 막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라포 형성하는데 나를 파는데 가장 보이지 않게 파는 도구 중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인더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다음 전자책 나 읽어봤다. 네, 장점이 뭔가요? 전자책의 장점 어디서나 읽을 수 있다. 또 휴대가 간편하다. 싸다. 요즘은 거의 비슷해요. 약간 차이 납니다. 네,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요. 또
불편해요? 그럼 불편한 이야기 하나 해주십시오. 뭐가 불편하신가요? 전자책의 단점. 더 졸린다. 눈이 아프다. 또 배터리 나간다. 배터리가 없으면 읽지 못한다. 또 예? 밑줄을 못 친다. 메모를 못한다. 안 읽어보셨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전자책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자책 형광펜이 있습니다. 형광펜 밑줄 다 칠 수 있어요. 예. 밑줄 그을 수 있어요. 지울 수도 있어요. 다음 여기다 그림 관련된 것들을 그릴 수 있어요. T자가 두 개 있죠. 하나는 작고 하나 크죠. 어떤 개념일까요? 손가락을 쫙 늘리면 글자가 커집니다. 예, 글자가 커지고 그 옆에 사람 모양 이렇게 말하는 모양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책을 읽어줍니다. 예, 내가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책을 못 읽는다. 전자책으로는 읽어주기도 합니다. 책갈피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쭉 그으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영어 단어 쭉 그으면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전자책의 단점은 배터리가 없으면 못 읽는다는 거. 종이책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권을 동시에 이렇게 읽으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동시에 읽을 수 있는데 화면의 제한성 때문에 여러 개 동시에 못 읽어요. 동시에 왜 읽어야 될까요? 내가 목적 있는 책 읽기, 이 책을 동시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필요한 목적적 책 읽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전자책 같은 경우는 라면 받침으로 못 쓰겠더라고요. 종이책은 라면 받침으로 쓸 수 있고 급해 죽 해가지고 화장실에 쓸 수 있어. 전자책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자책하고 종이책하고 장점만 뽑아서 쓰시라는 겁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장점. 여행 갈 때 전자책 책 못 가져가게 되면 쓰시면 되고 네. 뭐 이렇게 산속에 들어갔다 불을 못 핀다 그때는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정글의 법칙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독서의 영역 소호초등학교 3학년 89명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수업과 수업적 독서를 했더니 8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업과 수업부 독서 사회시험을 결과를 봤더니 14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막 운동을 했어. 운동을 하다가 책을 딱 보려고 하면 잘 봐지던가요? 잘 안 되죠? 예비 동작이 필요합니다. 예비 동작. 그게 바로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미리. 아이들한테 예비 동작을 해주면 긴장을 하면서 그 잘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네.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맞춰서 읽읍시다. 시작. 기회를 읽어내는 능력. 세 번째 시작. 시련을 극복하는 인내력과 용기. 네 번째 시작. 하루 중 매일 반드시 해야 할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자 신앙에 관련된 건데 큐티, quiet time, 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없으면 피드백을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고 하는 것들을 피드백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십시오. 그게 바인더로 커버하실 수 있으세요. 외부로는 SNS, 스마트폰으로 외부로 소통을 하시고요. 나와의 대화는 기록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 운동. 제가 10년 동안 아까 운동했다고 했었죠. 수영했었고 지금은 헬스로 바꿨습니다. 나 운동 꾸준히 하고 있다 하시는 분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줄넘기 몇 년 정도 하셨어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단체로 한번 할까요? 줄넘기? 자, 어떤 운동 하고 계세요? 러닝 몇 년 정도 되셨어요? 5년?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어떤 운동 하고 계세요? 아, 헬스 하세요? 자,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8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프를 넘었다. 들지 않겠습니다. 네. 자, 하프가 넘으신 분들은 헬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하는 유산소 운동을 해도 됩니다. 제가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하면서 수영, 마라톤, 자전거 이런 걸 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철인이 돼 있더라고요. 아침 6시에 가가지고 저녁 6시까지 자전거 타고 수영하고 달리기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근육량이 없다는 거예요. 뭐지? 나 철인인데 왜 근육량이 없지? 유산소 운동은 근육량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육량을 늘려야 되는 이유는 물을 머금고 있을 근육이 필요합니다. 물을 자주 드시는 분은 근육을 키우십시오. 근육들이 물을 머금고 있어요.
건강에 관련된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운동 관련된 것도 공부를 하면서 바꿔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그 다음 책 읽기. 아침 4시에 제가 기상을 한다고 했죠. 4시에 일어나서 뭐 할까요? 큐티는 9시에 합니다. 네. 회사에서 저는 합니다. 같이. 9시 전까지 8시 20분까지 출근해가지고 9시까지 큐티를 합니다. 네. 책 읽기. 책 바로 읽으면 바로 잡니다. 제가 스마트폰 4시에 문자를 50군데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기 힘들어요. 솔직히. 지금 한 16년 정도 됐는데도 지금 아침에 4시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만드세요. 내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거는 목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할 게 없어. 뭐 할까? 다시 자야지. 피곤한데? 내가 해야 될 걸 만드시는 거. 그래서 문자랑 50개 정도 보내는데 그 다음 요즘 이제 영어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 가꾸지 않았네요. 기적의 한글 영어라고 영어 관련된 거, 한글로 영어 관련된 것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책 읽기. 4시에 했던 이유가 구본영 선생님이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을 한 권 읽고 관련된 글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13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책을 10권 이상 쓰셨어요. 그리고 아침 6시가 되면 모든 걸 딱 적고 아침 이제 식구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같이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저는 기상 시간이 5시였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4시로 해야지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피곤해요. 아침에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끝에 오침을 해도 되고 그 마지막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다시 자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빠르게 씻기 전에 내가 막 책을 읽다가 막 글을 막 썼어. 피곤을 빨리 없애는 법은 잠을 자는 거예요. 짧게. 아까 15분 얘기했었죠. 그때도 잠을 자고 내가 평상시에 점심시간 이럴 때 짧게 잠을 자는 거예요. 몇 시에 주무세요? 자는 건 일정치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1시에 자도 몇 시 이상? 3시에 자도 몇 시 이상? 예. 될 수 있으면 일찍 자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첫 단추를 끼우는 게 바로 기상부터. 한숨 쉬시네요. 네, 힘드실 거예요. 네? 4시에 그렇게 해놓고 바로 일어나세요? 제가 문자를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당장 날아갑니다. 자, 이게 누굴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이버에 있더라고요. 따왔습니다. 수영을 할 때 처음에 이렇게 부산 갔더니 뭐 자기 나름대로 수영을 열심히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계엄을 막 배웠어. 이제 배우지 않고 계엄을 막 배운 사람하고 이 수영을 제대로 배운 사람하고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 이기겠죠. 그래서 아까 그 계엄 배웠던 사람이 처음에 막 연습을 손으로만 하다가 이번에 막 발까지 막 연습을 해가지고 훈련을 계속해서 커피 먹고 잠 안 자고 막 연습을 했어. 다음에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제대로 배운 사람 또 이기겠죠. 자, 그 차이가 뭘까요? 제대로 하자. 예, 독서도 똑같습니다. 일단 독서를 야, 책 뭐 볼 게 뭐 기술이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밑에 올바른 코치를 만난다면 적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투자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배울 수 있고 아는 만큼 행할 수 있어요. 부동산 관련된 책을 50권을 보면 지금보다 모르긴 해도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커질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료 강의를 많이 들으십시오. 첫 번째, 무료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이제 나오려고 생각을 하는데 잘하는 게 없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 했던 게 그렇게 바인더 독서 관련된 것들을 청구를 쫙 본 다음에 3가지 분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의학에 관련된 거하고 두 번째가 학습, 세 번째가 독서였는데 의학에 관련된 거, 대체의학 시장이 2조 시장이래요. 지금 하고 계신 분 있죠? 근데 그걸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구속될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내가 뭘 처방을 했다. 너 어떤 걸로 했어? 네, 구속될 수 있어.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을 해보신 것 같아. 자, 두 번째. 학습에 관련된 거. 야, 이렇게 하면 하버드도 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학습에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거를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접점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된 선생님들한테 이거 맡겨야겠다 해서 넘겼고. 나머지 독서.
책 읽는 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로 만들까라는 거. 딥 세 가지를 만드십시오. 부동산, 나의 경쟁력을 딥 세 가지. 딥은 뭘까요? 이렇게 웅동이, 차별화 세 가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책에 관련된 차별화 뭐가 있었을까요? 1년에 1000권 읽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1년에 1000권. 두 번째, 디지털 책과 아날로그 책. 제가 아까 그 강의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강의를 만들면 되겠구나. 세 번째,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국에 300개 이상의 독서 모임이 생겼어요. 본격적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서 책 1000권 읽은 거, 그 다음에 디지털 책과 아날로그 책 관련된 걸로 강의를 하면 되겠구나. 디지털 강의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하고 책 1000권 읽은 거. 책 1000권을 봤더니 몇만 권 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책 1000권 읽었다 어디 얘기도 못하겠어. 내가 쥐구멍 잡고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나머지 이제 디지털 책, 아날로그 책, 본격적 이런 걸로 강의를 하면 되겠다. 자, 부동산의 차별점 뭐가 있나요? 오늘 끝날 때 만들어서 가시는 거예요. 네, 다 만드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딥을 만들면 경쟁사가 딱 뛰어들었을 때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경쟁하지 마십시오. 차별화하십시오. 내가 남을 누르기보다는 잘 도와주십시오. 아까 약한 연결고리 있었죠. 그 연결고리가 바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사람들을 많이 선한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물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다시 온다.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라고 합니다. 다음, 수비형 독서와 공격형 독서가 있는데 수비형 독서, 천천히 읽으며 내용을 음미하는 것. 공격형 독서, 발췌독이나 목적이 있는 책 읽기로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 방법. 처음 접한 투수의 공은 대부분 때릴 수 없다고 한다. 독서를 처음 한 책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내가 근데 이해가 안 돼. 의학서적 딱 봤더니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쉬운 책부터 천천히 읽으시는 거예요. 10권, 100권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 나중에 3년이 지나면 저는 처음에 의사가 하는 말은 모두 진리로 생각했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오류가 너무 많아요. 자, 난 우유 먹는다. 우유 잘 먹고 있다. 한 분? 오, 두 분? 난 우유를 먹지 않는다. 왜 안 드세요? 안 좋다고 해서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가 안 좋은가요? 의외로 그게 정한 영상도 뼈에다 뼈가 가지고 오, 예. 왜 안 좋냐면 우유에 있는 칼슘이 몸에 있는 칼슘은 끌고 내려갑니다.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골다공증이 높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넣어서 집단 사육을 합니다. 고기 이렇게 한 번 병이 지금 쫙 우리 지금 구제역 이렇게 오면 다 죽잖아요. 그게 집단 사육의 폐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고기가 다 어디 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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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로 올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 대치학 공부하다 보니까 암이 죽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 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짜 암은 굶어 죽습니다. 먹질 못합니다. 먹질 못해. 근데 그런 공부를 하면은 항암 치료 관련된 거 예, 이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관련된 책 한번 보세요. 예. 다음, 속독을 연습하려면 정기구독, 신문이나 잡지를 봐라. 우리 신문 볼 때 어떻게 보시나요? 헤드라인 위주로 쭉 보시잖아요. 그래서 속독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잡지나 신문을 많이 보십시오. 잡지를 왜 봐야 될까요? 트렌드도 있고 또 전문 분야의 칼럼을 쭉 보실 수 있으세요. 부동산 관련된 잡지를 꼭 하나 이렇게 보셔도 되고 내가 필요한 영역에 병행력을 키워야겠다. 잡지를 꼭 같이 보십시오. 신문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 두루 다루고 있는데 헤드라인 빠르게 읽는 연습부터 쭉 하시면 책을 빨리 읽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다 갖고 계시죠? 책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엄지로 V자를 만듭니다. V자로 만드셔가지고 책을 피시고 책을 바닥에 놓으시고 엄지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밀면서 위에를 살짝 잡습니다. 위에를 살짝 잡아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40이 넘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고 있어. 그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쫙 잡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 5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볼 때 중요한 게 도표, 그림, 팁, 색깔이 있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쭉 보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1, 2, 3, 1, 2,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박자로 쭉 넘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한번 해보십시오. 엄지를 쭉 밀면은 끝에가 살짝 떠요. 보이진 않지만. 쭉 엄지를 눌러서 끝에를 살짝 걸치는 거예요. 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예. 예, 잘하고 계세요. 옆에 분 도와주세요. 잘 안 되시는 분. 오, 역시 많이 읽으시는군요, 책을. 예, 그 밑으로 넘기셔도 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손가락을 엄지로 쭉 밀어서 끝에를 살짝 거치는 거예요. 예. 잡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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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치는 거예요. 네, 잘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쳐보세요. 엄지로 쭉 밀고 끝에를 살짝. 네. 잡히죠? 몇 번 넘기다 보면 훈련이 될 거예요. 네.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걸치는 거예요. 걸쳐. 네, 걸쳐.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서 걸치는 거예요. 끝으로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네. 손을 걸치는 거예요. 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오, 잘하십니다. 예, 잘하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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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끝에를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쫙. 자, 끝까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끝까지. 빠르게. 하나, 둘. 끝까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책을 딱 덮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나요? 기억에 남는 거. 마인드맵 또? 기억이 잘 안 나죠? 자,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다가, 이거 특이하다. 귀적기라는 겁니다. 우측 귀적기. 이거 다시 봐야겠다. 귀적기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로 쭉 끝까지 보는 거예요. 한 번 빠르게 보시고 두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책에 관련된 대략적인 윤곽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아, 내가 이 책에서 뭘 봐야지? 라는 게 이렇게 쫙 들어와요. 그래서 10분간 쉬겠습니다.